네, 취재 편의점의 이번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의 야심찬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팔도 판세 특별 기획입니다. 팔판특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남 스페셜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울산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은 네. 전국 각지의 사람 다 모였기 때문에 울산 말이 따로 없습니다. 울산말 없어요? 아, 네. 서운한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훅 야.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좋았습니다. 인기 폭발.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서운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가. 부산말로 인사. 그래 부산말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부산말에도 그 사투리 아닌 표준어가 묻어 있습니다. 너무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에서 오셨어요.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를 대구답게 만드는 단 하나의 중심 대구 청구에서 온 오영준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 멘트. 너무 좋습니다. 네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야, 이제 세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어쩜 이렇게 생기발랄한지 모르겠는데요. 세 분이 스튜디오 오시기 전에 뭐 각각 담당을 하나 역할을 정리했다면서요. 네, 우리 빨리 소개해 주세요. 김태선 의원님은 비주얼 담당이시고 진중함으로 진중함으로 알게 됐습니다. 비주얼 담당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니, 비주얼 네네. 담당 저 얼굴 좀 잡아주세요. 처음 해보는 거여서 굉장히 비주얼 좀, 담당. 네,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네. 되게 재밌게 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재밌어야 그러니까 된다. 본인 너무 진중하대. 어. 그럼 비주얼 담당하시라. 비주얼. 여기는 네. 쌍큰발랄함으로. 네. 상큼발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님은 뭡니까? 네, 저는 푼수로 가겠습니다. 생기발랄. 생기발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신나는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광고를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맞아요. 악건성 네,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네,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악건성이신 분들 특히 강추드리고요.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또 이렇게 피부가 긁적긁적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글루타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시작하기 전에 김태선 의원님 어제 만찬 다녀오셨죠? 대통령 네, 만찬.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네네, 의원님은 첫째 날. 네. 일요일 첫째 날 네. 보양탕이 없었다고. 네? 그날은 보양탕이 안 나왔다고 메뉴에. 보양탕이 나왔습니까? 어제? 어제 보양탕. 네, 네, 부승찬 저희는- 의원님이. 예. 아. 보양탕이 나왔대요. 메뉴까지. 전복. 예. 저희는 더 맛있는 게 나왔는데. 네. 네. 이제 원래 청와대 가면 음. 만찬의 메뉴를 좀 의미 있게 보통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거 하나 딱 집기가 애매할 만큼 너무 풍성하게 나왔어요. 오. 이게 마치 대통령께서 미리 준비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음.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초선 의원들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준비했으니 예. 마음껏 드시고 하시라고. 예. 진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빨리 초선되셔가지고. 네. 두 부총장 분은 당선 네 불러주시겠죠? 그러시겠죠. 당연히. 풀어주시겠죠. 네. 지금
뭐 그래도 오늘로 검찰 개혁 이슈가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힘을 삐딱삐딱 합쳤습니다.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올리신 X. SNS 글과 그리고 오늘 우리 정청래 대표의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 이것으로 네. 제발 이제 이 모든 네. 논란이 좀 종식되고 예. 앞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좀 땀을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이제는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지 맞습니다. 안에서 싸우는 거는 이제 그만한 걸 어제 대통령께서 SNS 올리시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다 봉합이 됐다고 저는 네.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갈등이 첨예화되면 저희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인들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죠.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너무 네. 고통스러워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뭐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취재 수첩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네. 보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딱 계신 분들은 이러면 이랬다 그러고 저러면 저랬다고 막 그래서 참 어렵다. 맞습니다. 그게 참 언론인들의 어떤 숙명 같은 뭐 어떻게 그렇다고 이거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정리하고 좀 단결된 목소리로 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가는 오늘이 첫날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이제 의원들은 19일 날 본회의가 이제 필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집중을 의원들이 그렇군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반드시. 국회에서 네. 또 출마자들은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의 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각자 잘해야 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요. 그럼요. 갈 길이 멉니다. 맞습니다. 특히 제가 이 국면을 겪으면서 지금 정말 해야 될 것은 언론 개혁이구나. 맞아요. 예, 언론의 중간에서 이런 어떤 갈라치기 보도가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데 그래? 진짜 이러면서 막 감정 싸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문을 좀 찾아보시고 실제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다.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검찰 개혁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얼마나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끼리 너무 힘 빼지 말자 네. 말씀하셨거든요. 뭐 언론 개혁도 있고 향후에 개혁들이 얼마나 그럼요. 많습니까? 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힘을 모아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으로 힘을 모아야죠, 진짜로. 네,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베어팀 9981님이 요즘 대구 유튜브 방송 보고 있는데 이번 갈라치기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시고 계시더군요. 대구 분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영준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대통령 X 또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관련 관련 의제를 다루는 대학 토론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그 시간 혹은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개혁,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말하기로는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너무 단 한 순간만 혹은 단 한 시점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 대구의 대학생들. 대구의 대학생들이 원래 혁명이 네.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혁명은 오래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교수님이 또 중간에 첨언을 하실 때 항상 혁명과 이제 혁명 그 진영에서는 개량이라고 말씀하시고 개혁 지속적인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한 번에 그 반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그런 갈등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민주당은 다르구나. 저 맞습니다. 바로 저는 그 그 생각.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DNA와 민주당은 이렇게 다르구나. 어쨌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싸우는 게 막 목도르한 게 아니라 논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논쟁을 해서 지지 않고 그럼요. 그게 대통령일지라도 막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통령 말도 안 듣는 법사위. 그럴지라도 끝까지 정반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저는 네. 그거 정말 아니 그 사실은 이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맞아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다들 이 내란 청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는데 속이 타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우리 당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다. 이 치열한 논쟁 끝에 네. 아픔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 대통령 또 우리 대표 네. 또 우리 의원들 예. 우리 당원들이 예. 맞아요. 이런 과정들을 저는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서 늘 대통령 말씀하시잖아요. 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아하. 이 과정의 예. 결과물들 우리가 함께 예. 누리자라고 얘기하시는 예. 그 말들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저는 힘들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일단락되고 그리고 또 정리되는 분위기이고 이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딱 오늘 뭐 아침에 또 X에 딱 올리셔가지고 판 정리를 싹. 속이 다 후련해.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 추미애 그러니까요. 위원장, 예. 김용민 위원장, 윤건영 위원장 다 모여가지고 네. 했다니 그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죠. 예, 다 같이 나와서 예. 그런 모습을 사실은 국민들은 맞아요. 보고 싶은 신뢰하는 거예요. 거죠. 신뢰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거기에 네. 답이 있다라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신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지방선거가 78일 남았습니다. 실제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바뀌었어요. 네.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 12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67%. 사실 우리가 분석할 때 NBS 조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조사여서 보수적이죠. 이거를 네. 감안하고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요새는 제일 제일 높아요. 잘 나와요. 네,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체로 동네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지 자 울산부터 듣겠습니다. 비주얼.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본인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비주얼. 예. 그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남이어서 좀 보수적이어서 그 귓속으로 우리 당 당원들이 저 당원입니다라고 귓속말로 해주시고 가셨는데 네. 이제는 좀 바뀌어서 그래요. 저 당원이에요. 고생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요? 이게 약간 이재명의 호능감인데 오. 그런 분위기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울산에서도 민주당에 이런 게 민주당이구나라는 음. 울산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스피커가 되는구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구나. 예전에는 민주당 그런 빨갱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큰 소리 얘기 못했어요 실제로. 네. 뭐 대구는 아직까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울산은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바뀌고 네. 있다. 민주당 화이팅 소리가 예. 원래는 그런 소리를 내면 네. 다 쳐다봤거든요. 저 사람 뭐야? 오. 근데 이제는 예. 박수 치고. 확실히 좀 진짜 저는 여론조사가 40% 정도 나오는데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 다녀보면 지지율이요? 당 지지율이요? 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대통령 40%가 지지율은 부산도 50% 그래요. 넘습니다. 부산도? 네, 세상에. 네. 근데 그 실제 효능감은 체감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네네.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예를 들면 음. 그 얼마 전에 이제 중동 기름값 상승 네네네네. 때문에 어떤 시민분이 제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는데 네네. 어느 시민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1,540원, 점심에 1,705원, 저녁에 1,720원.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0원이 오르는데 말이 이거 되냐, 문제가 이거. 있냐라는 예. 문자를 받았어요. 네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현역 의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음. 대통령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네. 어느 지역에서 아침, 그 점심, 얘기가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 200원 올랐다 그러는데 이거 빨리 대책 세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거를 저 내 얘긴데. 네. 그리고 나서 그분도 그걸 봤나 봐요. 문자 보내신 분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너무 엄청난 고맙다고. 효능감. 예.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런 보거든요. 그분은 야, 완전 네. 대박이다. 자기 얘기를 대통령이 바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효능감을 네. 느끼는 이 거잖아요. 생생한 목소리를 그렇지. 귀담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대통령이 확실히 다른 사람이죠. 아니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우리랑 좀 달라. 음. 우리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을 잘해요, 대통령이 소통을 잘해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민들은 네. 어떤 부분에서 효능감을 느끼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값, 설탕값, 네. 맞아요. 밀가루값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얘기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냐. 맞아요. 생리대. 생리대. 맞아요. 당장 안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 저 사람은 진짜 서민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예. 우리 지역의 70대인 70대. 오랫동안 네. 보수 쪽에 계셨던 네. 분께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건데 네. 얘기를 하세요. 예. 장윤선 편의점을 열심히 듣는다 진짜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지점에서 맞아요, 보는 맞아요. 감을 느껴요. 맞아요. 근데 예. 이게 결국은 서민의 마음을 알고 일을 잘한다. 음,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생생한 목소리를 캐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자를 저만 보내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많은 문자를 받을 네. 건데 근데 그걸 그런 다 목소리를 보실까? 예, 아니 약간 이렇게 대단하시다. 문자 보낸 네. 이게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속독학원 다니셨나? 속도하고 야. 너무 그걸 잘 요약해서 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저작거리의 민심이 진짜 중요한데, 야 대통령 바꾸면 뭐하냐?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맞아요. 뭐 그놈이 지금 당장 그놈이다. 근데 그놈이 저번에 그놈, 얘기했잖아. 맨날 우리. 그놈이 어. 그놈 뭐 바꾸면 뭐하냐? 하나도 우리는 뭐 달라진 것도 없어. 사실 그 얘기를 민주정부 맞아요. 때도 많이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이재명 제가 최근에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인들 있잖아요. 뭘 해도 비판하는. 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뭘 해도 그렇죠. 티끌 콩알 그런 사람 만한 거라도 있지. 잡아서 예, 예. 끝까지 비판하는 그런 언론인들이 예 이재명은 잘하더라.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저기 뭐야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진짜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 비롯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구는 어때요? 대구? 그 한 커플을 벗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동성로가 대구에서 가장 이제 그렇죠. 큰 상권이거든요. 핫플이죠. 예.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이제 저녁 자리를 한다거나 뭐 술을 한 잔해도 동성로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30대 이제 네. 그 술집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원래 이재명 대통령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 이번 대선 직전까지도 네. 정말 싫어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 친분 관계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소통을 하다가 최근에 막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술집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 같은 걸 하는데 이제 2차를 가가지고 한 분이 와, 근데 요즘에 정치가 조금 너무 어수선하지 않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왔대요. 자기는 원래 이재명을 싫어했는데 맨날 보던 사람들이 네. 원래는 대통령 욕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똑같이 욕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울컥했대. 아니 요새 뉴스를 좀 보냐면서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오, 대구가 바뀌었다. 대구가 와, 바뀌네. 와. 근데 그렇다고 그분 아직까지 열성적인 팬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 커플 한 커플이 벗겨질 때 네. 사실은 그게 바뀌는 한 거죠. 맞아요. 커플인 것 같지만 거대한 진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또 대구의 많은 분들의 이제 네. 그 의견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특히 음. 그분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제가 백날 이렇게 홍보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네. 그 커플이 벗겨지니까 어. 들리기 역시 시작. 역시 네. 대통령이 우리 이게 맞아요. 엄청난 효용가입니다. 대통령이 대구를 훌륭하죠, 응원하면서 진짜. 대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대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구 화이팅입니다. 와. 네. 아니 근데 약간 왜 우리 당원들이 커밍아웃 하는 건 네. 네. 지난 총선 때도 약간 있었거든요. 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아요. 나 민주당이에요, 나 1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바뀐 건 뭐냐면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모인데 네네. 가면 네. 대통령 일 좀 하대.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요. 니도 일 좀 하니까 맞아요, 뭐 그래. 맞아요. 요번에 한번 해봐야지. 어. 분위기도 어. 좋은데 어. 이런 분위기예요.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라고도 뭐가 부끄럽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야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들이 네. 야 저런 미친 소리 듣지 마라 마 쓸데없다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내가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방어를 해요. 대신 이게 싸워주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음. 작은 소리로 얘기했다면 음. 지금은 국힘 지지자들이 네. 야지를 작게 놓고 가는 거죠. 아. 예, 저는 이런 게 예. 전체적인 분위기의 반영. 그래서 예. 부산에서도 예.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나오고 예. 민주당 지지율이 42%까지 맞아요.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대구에서 이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요번에 역사적인 이겼죠. 순간이죠. 어. 자 보니까 예. 지금 대구에서 지지율이 지지난주는 28%로 동률이다가 지난주 조사에서는
29대 25로 민주당이 뒤집었어요. 그렇죠. 얼마 만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 아니에요? 네, 처음입니다. 이제 그 헌정사상 처음 있는 헌정사상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네. 그 저번에 네. 조사 방식이 정립되고 난 이후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처음입니다. 예, 맞아요. 조사 기관별 그리고 네. 조사 방법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네, 네, 뭐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사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정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 지지자분들이 전화받기 싫은 거지. 딱 이제 네. 받아보고 여론조사 딱 어. 그런 거지. 예, 진짜. 이게 네. 진짜 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로 누르는 ARS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땐 부담이 없다가 이제 예. 조사관 전화를 받으면 네. 말하기가 면접 부끄러워. 면접. 어. 네.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지지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같이 했던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세력들에게 너무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염치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네, 네. 예. 자,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울산의 김두겸, 강원의 김진태, 경남의 박완수 지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면접에서 나는 강력하게 경선을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성 후보는 한 달 전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부산 전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경선 관련 별도의 질문은 없었지만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 특이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오후 3시에 공천 신청 관련한 입장 발표 있다고 합니다. 댓글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미순 님이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영남 사람입니다. 여기 지역에서 파란색을 만나면 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귀한 세 분 모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희님께서 TK 부울경에서도 파란 물결 기대합니다. 선거 민심은 야박한 곳이라 진짜 힘내셔야 할 듯요. 맞습니다. 자, 미호 3436님께서는 대구 오영준 대변인님 인상 좋네요. 비주얼 담당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드리겠습니다. 네. 비주얼 담당 김대선 의원님께 많이 배워갑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댓글에서도 네. 나왔는데 이제 이분 말씀처럼 어제 부산 MBC에 부산시민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반응이 나뉘어요. 요번에는 진짜 보수를 못 밀겠다. 내가 그동안 보수를 밀었지만 예. 이번에는 진짜 못 밀겠다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너무 안타깝다. 왜 국힘이 저러냐. 네. 힘을 좀 합쳐라. 그러니까 일종의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예. 이제 부산에서 느꼈던 부산 시민들과 그동안 국민의힘의 이 일체감, 그 일체감들을 끊어놔야 된다. 네. 근데 그 일체감을 흐리게 하고 끊어놓는 것은 결국은 일하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효능감 이런 것들이 무능한 보수, 네. 유능한 민주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말하기가 좀 두렵고 전화 받기 두렵고 투표하러 가기 두렵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은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좋지만 네. 선거 때까지 그럼요. 안심하면 그때도 안 돼요. 괜찮을까를 맞아요. 늘 염두에 두고 맞아요. 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네. 특히 영남은 예. 그 부분이 가장 예.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어. 예를 들면 영남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 경기도가 높잖아요. 네. 수도권이 높으면 예. 본선거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게 그렇죠. 역결집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영남의 우리가 숙제 늘 같아요, 경계해야 진짜로. 되죠. 네, 그렇군요. 맞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박수민 의원이 등록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인데요. 그 소위 민주당 얘기하는 의원이죠. 플랜 B로 그 박수민 의원 뭐 일각에서는 뭐 이낙연 출마설 이런 것들이 나돌았는데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기로 한 걸로 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고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3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방금 예, 말씀하셨는데 예, 솔직한 속내는 예.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싶다. 안 나오고 싶죠. 예.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등 떠밀려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음. 이번 판에는 어차피 지는 게임이라 생각해서 네. 쉬고 당 대표 도전했다가 대선으로 가고 싶은 대선으로 가는 그 마음은 있겠죠, 당연히. 네. 예. 철저히 근데 지금- 자기 이익 중심. 네, 그러니까. 등 예. 떠밀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안 나가는데 한 표. 예. 안 나가는데 한 표. 네, 네, 네. 안 나가는데 한 네, 표. 네. 근데 그 뭐 잠깐 샛길로 새서 안 나가면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선거에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후보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음 당권 당신이 하시오라고 할까요? 지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네. 그럼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동훈으로는 지금 안 되고 한동훈 나가 있고 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면 본인한테 오세훈 이게 나의 시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죠. 오세훈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음. 자기가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 플랜을 고민하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은 어차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계속 당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이미지를 계속 네. 만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네. 당이 나를 못 나가게 만들었고 음. 나는 네. 이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죠. 이제 네. 이 플랜으로 가겠죠.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선거는 참여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들이 지방선거 뒤에 오세훈으로 몰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고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공관위의 예. 그 스탠스나 흐름을 보게 되면 예. 이거는 지방선거를 이미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장동혁 체제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으로밖에 안 보여요. 네. 빵진숙, 음. 빵진숙에 대한 진짜 그래서 불의는 참되 불이익은 못 참는 네. 약간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국민의힘 선거판이 출렁이게 될 완전 텐데 출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박수민 의원 그 카드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는 거죠.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손을 놓았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빨리 손을 놔주면 좋겠네. 그래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부울경은 전국 선거의 영향을 일정하게는 맞아요. 받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판들이 조금 빨리 네. 정리가 되어야 예. 부울경도 그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간다는 얘기는 서울시장은 포기하고 이제 그렇죠. 다른 선거에 다른 맞아요. 선거에 명분을 준비할- 만들겠죠. 만들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서울 부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명운을 건 선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부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겠습니다. 그 난리가 났잖아요 어제. 네, 어제. 네. 저 박형준을 박형준, 네. 컷오프 시킨다는 네, 네, 소문이 네. 있어가지고 예. 박형준이 또 오세훈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박형준 시장이 또 어제는 또 고성국 TV도 만나고 그랬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봉합이 됐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뭐 한동훈 쪽에도 노크를 하고 고성국 쪽에도 노크를 하고 이러면서 맞아요. 사면 초과다. 근데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그 경선을 원해서 오늘 아마 경선을 결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경선 안 할 수가 우성국 없어요. TV에 나간 게 제가 보기엔 키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경선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진정한 부산 마쿠 분위기는 세력. 어떻습니까? 부산. 부산은 일단 주진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에이? 네, 주진우가 누군지 모르죠. 어. 이제 국회의원 된지 네. 정치 맞아요. 초년생 네. 2년 맞아요. 된 네. 사람이니까 네. 누군지 잘 모르죠. 어. 근데 주진우가 지금 되게 이제 거품처럼 그렇죠. 막 이렇게 지지율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부산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나름의 아지트잖아요. 아성이죠. 예. 이 아지트에서 예. 주진우가 저 당내 경선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예. 않을 거라고 봐요. 어. 부산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 그래도 박형준이 인기는 없지만 어. 전재수한테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예. 야 막판에 우리끼리 우리가 모여서 남이가.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여전히 박형준이 이길 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아, 예. 그래서 컷오프 데스노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당권파에 데스노트가 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형준 시장이다. 현역 컷오프. 맞아요. 그 대구도 예. 지금 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딱 김영환 충북지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한 바퀴를 딱 그렇죠. 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호영, 윤재옥 그다음에 추경호. 추경호 셋을 날리고 결국에는 이진숙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억측과 음모론이 난무한다. 어떤 경선 방식도 나는 환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제가 대구 정가라고 네. 뭐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구 정가에서 듣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이진숙 지금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 대구시장 경선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것도 비슷한 위치에 사무실을 차렸던데 네. 사실 대구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네. 그 열성당원 핵심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대부분 다 추경호 이제 의원 쪽을 네. 미는 분위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음흠. 뭐 최근에 또 이제 동네 주민분들 뵀는데 또 되게 오래 국민의힘 당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추경호 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주호영 의원은 인기가 없고 오. 추경호 의원이 그립이 세요. 네. 최근에 TK 통합 관련해서 네네네네. 대구시의회에서 아주 이상한 그 성명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 TK 통합 이제 이재명 정부의 5억 3특 정책에 의해서 네. 20조가 네.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네. 갑자기 광역시의회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이 반대다 이거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우리 네. 위원장님께서 대구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날 갑자기 대구시의회에서 한 장짜리 성명을 네. 내요. 사실은 찬성. 반대한 적 찬성. 없다. 맞아요. 33석 중에 32석이 국민의힘이 네. 광역의회 수준인 겁니다. 어. 근데 이런 해프닝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여러 썰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정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왜 갑자기 대구시의원 전원이 각 지역도 다르고 이제 그 각 당협의 국회의원도 다른데 왜 갑자기 저렇게 통일된 목소리를 내느냐? 네네네. 추경호 의원 쪽에서 이게 TK 통합이 되면은 대구시장 이제 행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확실하게 프레셔를 넣었다라는 썰. 예. 썰이 썰이 있어요. 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중적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 대구 국민의힘 지지층 내 대중적 지지는 있을지언정 그 조직 내 지지는 많이 없는 편. 그럼 경선을 원할까요? 고성국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성국 참 많이 얘기하는데 서대 여자 거의 사실상 이게 보통은 각 그 대구 국민의힘 각 당협에서 밀어주면은 네. 고성국이 오든 누구 오든 여러 명이 붙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그 네. 어젠가요, 그젠가요? 네. 이진숙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옆에 고성국 예. TV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옆에 뒤에 동원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예. 각 당협에서 이걸 안 도와주고 있구나. 아. 이진숙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물론 주호영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진짜 고성국이 공관위원장으로 이정현을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주호영이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장동혁, 고성구 네. 뭐이 탑 체제 거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때문에 고성국에서 고성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찍었다는 거예요, 이진숙을, 어. 네, 빵진숙을.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라. 네, 그래야 네. 대구에 이제 재보선 지역이 안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설당이 없게 만든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으로 올 올 것이다. 최근에 자주 오더라고요. 구포시장 왔다 가고 네. 느닷없이 어제는 또 네. 사직 야구장에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예. 야구복을 입고 다니시던데. 야구복을 입고 다니고 네. 선수도 아닌데. 예. 그러고 다니시던데 네. 이 한동훈 유튜버는 하여튼 뭐 여기 저 유튜버 맞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기타 한동훈 치고. 유튜버는 하여튼 간을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간을. 네, 예, 간을. 예. 부산도 지금 만약에 예.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거기가 비고 예. 만약에 주진우가 후보가 예. 된다 하더라도 여기도 비잖아요. 해운대가 비죠. 해운대가 예, 비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간을 보러 예. 다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람은 되고 나면 강남 갈 사람인데 아니 왜? 되고 나면 강남 갈 사람. 왜 강남 제비가 부산에 와서 강남 제비가 부산에.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예. 지금 부산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도 아무런 비전도 예. 특히 북구갑은 예. 전재수 의원의 피와 땀이 그렇죠. 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국회의원 삼선을 한 곳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이 본인이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네.
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북구의 주민들을 그렇게 얄팍하게 보면 안 되죠. 네. 야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 그 제목 주셨어요. 강남제비가 강남제비. 강남제비가 오지 마래. 오지 마래. 갈 데 예. 없대. 아니 근데 친한계 저희가 취재해 보면 사자 필승론, 삼자 필패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가 됐든 북갑이 됐든 이제 조국 대표까지 만약에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이제 사자 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나눠 먹으면 한동안 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조국 대표가 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그 이게 음.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의 맹점이에요. 어. 수학으로 정치를 하고. 그렇죠. 정치는 수학과 산수가 아니에요. 산수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어떻게 그런 예. 계산을 합니까? 계산으로, 예.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된다. 예전에 예. 제왕 정치를 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지금은 주권자들이 음. 투표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네.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김부겸 전 총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작업 중이십니까? 작업 중. 저는 작업할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김부겸 총리님께서 꼭 나오시기를 예. 저뿐만이 아니고 예. 굉장히 많은 대구 민주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바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 부총장 후보니 시장 후보가 좋아야 되니까. 사실 그러니까. 함께하죠. 그렇죠. 대구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음. 최고의 선거운동은 사실 김부겸 총리 맞아요. 출마예요. 네. 김부겸 총리께서 맞습니다. 출마를 하시면 대구, 경북까지 가고 맞습니다. 이게 불경까지 옵니다. 네. 진짜. 불경. 부산에 부경까지.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부산까지. 네, 네, 네. 그러면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하시게 되면 영남 선거 전체 판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좋은 진짜로. 영향, 시너지 네. 효과를 낼 수 맞아요. 있어요. 대구가 아니더라도 음. 그리고 경북 그리고 불경에 한 꼭지씩은 꼭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김부겸이 이런 캠페인을 한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경상도 안에서 도는 그 바이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바이브가 또 민주당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음. 제가 아까 이게 대구 민주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염원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무당층 시민을 넘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럴 바에 김부겸 나오라 해라. 아.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택시를 탈 때마다 네, 네, 네. 슬쩍 물어봐요. 네. 대부분 뉴스를 보시고 계신 그 음. 택시 기사님 분들이 많으시니까 음. 기사님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음. 참 이거 어렵습니다. 하면서 네. 근데 김부겸이 안 나오겠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네. 김부겸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어. 넘어가지고 김부겸이 이번에 나와야 된다 카이. 민주당 혹시 지지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네. 뭐 중앙당 지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바깥에 우리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셔야 돼요. 예. 지금 김부겸 총리도 음. 엄청 고심하고 계신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네. 지도부가 접촉했다. 근데 그 지도부가 누구냐? 뭐 사무총장설, 정청래 대표설,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설, 뭐 여러 가지가 돌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우, 순간 큰일 뻔했네. 순간 말할 뻔했죠. 사실은 누구다. 아니 근데 반동을 어쨌든 하셨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음. 이번에 뽑히는 이제 그 단체장들이나 음. 광역이나 기초나 다 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마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030년인 거죠. 2030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 진짜. 이 지방선거가 단순히 우리가 뭐 중요해요가 아니라 정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내용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플랫폼들이 전국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의 어떤 효능감을 높이는 네. 그런 선거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필승 카드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예. 만들어내는 거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사실 김부겸 총리님에 대한 그 언급 빈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비판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해야 되니까. 저는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거라고 봐요. 이제 이제 우리 가족의 자녀가 굉장히 말을 안 듣고 혹은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막 엄청 혼내키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 훈육을 할 때 보통 이제 막 훈육을 하다가 그게 공공장소면은 자꾸 이러면 안 돼.
저 옆에 이놈 아저씨가 이놈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놈 아저씨가 이놈합니까? 지금 그 이놈 아저씨라고 국민의힘 대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제 국민의힘 안 뽑는다. 내 이제 국민의힘 다시는 안 한다. 이게 네. 저 아저씨 이놈 한다. 아. 근데 실제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몽둥이 들고 오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아저씨랑 싸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은 네네네. 게 너무 적확하시네.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최원숙 최고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부울경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넘지만 민주당은 30%를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대구에서 저희 그 대구 민주당에서 항상 분석하는 바는 지금 무당층들이 20% 30% 빠져 혹은 40%까지 빠져 있는데 그게 언제든지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갈 수 있다. 네. 사실 맞아요. 민주당 대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 비토층이다. 아하. 한 번도 민주당을 선택해 본 적이 없고 민주당에 대한 경험이 없고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요한 전략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씩 그게 깎여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단 한 번에 뒤집어진다. 김부겸 맞아요. 카드로 단 한 번에 뒤집어진다. 그렇게 중앙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아니,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그렇게 더 많은 보시죠. 지원 그리고 더 많은 자강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구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구도 2018년에는 네. 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광역시의원 지역에서 4분 나오셨고 음. 단체장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엔 꼭 네. 단체장이 나와야지. 네. 사실은 이것도 정반합의 과정인 것이 결국에 대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민주당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년도에 단체장을 석권하고 그렇죠. 그리고 광역의회를 예, 석권하고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26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있는 거 아니겠죠. 저희 이끌어가 대구가 만들어주죠. 그 모멘텀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저는 진짜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고 특히 저는 이제 민주당 출입을 오래 했는데 늘 대구는 이제 험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대구는 그냥 처음부터 포기. 야 거의 되겠냐. 그래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의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유명한 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보면 네. 저도 2006년도에 당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울경은 다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안 되죠.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똑같았거든요. 맞아요. 똑같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격세지감이잖아요. 네. 부울경은 해볼 만하네. 음흠. 대구 경북은 아직까지 좀 이게 네. 시간이 저는 10년 정도 흐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며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대구 경북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아, 예. 부울경 바뀐 거 보세요. 맞아요. 진짜로. 예. 근데 진짜로. 저는 네. 핵심은 효능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죠. 실천으로 예, 예.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확인받고 저 사람들 믿을만하다. 그럼 한번 찍어주지 뭐 이제 이런 그렇죠. 네. 예, 경험이 쌓여야 되는. 그러니까 부산은 그런 경험이 조금씩 쌓였죠. 쌓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드러나는 네. 거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구에 예. 제가 이번에 붙을 후보가 저하고 세 번째 붙을 거예요. 어. 한 번 그렇지. 내가 와. 이기고 한 네. 번 저쪽 국민의힘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길 차례네요. 이길 차례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주민들은 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야 보니까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모르겠고 일 잘하는 게 최고다. 이 말을 내 입이 아니라 아하. 유권자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 두 명이 일을 해봤으니 예. 누가 더 일 잘할지를 보고 아하.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저는 중요한 게 이 기준을 누가 바꿨냐? 이재명 대통령.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도 옛날에 예. 그 얘기 계속했거든. 예. 제가 일을 잘하거든요. 예. 제가 잘했거든요. 예. 이랬는데 예. 뭐 일 잘하든가 말든가. 뭐. 나는 민주당 찍을래. 난 예. 국힘 찍을래. 예. 이랬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나 빠르게 이 기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네. 내 일 삶을 잘해야 바꾼다는 됩니다. 거를 이제 국민들이 아는 정치는 거죠. 행정은 일을 잘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구청장 딱 붙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네. 결과를 꼭 만들겠습니다. 아, 꼭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꼭 진짜. 승리하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좀 만들어야 이게 또 전파가 돼야 그럼요.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그렇죠. 수 맞아요. 있는 견인차 맞습니다. 역할. 맞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이렇게 헤맬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리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 보수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그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속도를 얘기하시면서 국회가 그 못 받쳐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나마 우리 쪽 상임위는 네. 그나마 좀 하고 있는데 네. 저쪽 상임위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임위 위원장인 데는 아예 진도가 안 나가요. 아니 예산처 장관 박홍근 후보자 네. 예산처 지명된 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아직도 맞아요. 인청을 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자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선거하러 가 있죠. 경북에 선거하러 가 있어요. 이번 하반기 때는 네. 저는 다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상임위를. 상임위를. 예.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무위 얼마나 현족한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는 현안이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아니 쿠팡만 하더라도 도대체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정무위가 네. 완전 수도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음,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 저는 이번에 하반기 때는 예, 상임위를 다 가져와서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만드는 되겠다. 게 맞아요. 필요하다고 국회가 봅니다, 진짜 진짜. 일을 안 하게 그러니까. 되면 네. 국민들의 비판이 예. 맞아요. 국회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 장윤선 저 대표 말씀하신 음. 것처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네. 건 음. 결국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음. 선출된 공직자들은 무조건 열심히 일해라. 맞아요, 네. 맞아요. 너가 일을 잘하면 선택받을 것이고 네. 일을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맞아요. 저는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네. 아주 중요한 네.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것 같아요. 그 한숨이 먼저 나오네. 힘들어. 아, 일할 진짜. 기회를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회를 좀 주세요. 주세요. 실제로 네. 이제 그 지금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의원은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14년, 18년, 22년, 이제 26년에 이르면서 기초 의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음. 뭐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분석해본 결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전체 의회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흠. 그게 결국에는 일당 하나의 색이었던 그 지방의회에 민주당의 기초의원들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의회의 질이 올라가고 의회의 질이 올라가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음흠. 그러나 기초의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 한계를 정말 많이 느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구시의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면 지금 실제로 대구에서 20%의 대구 시민들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세요. 네. 이 표의 등가성을 꼭 책임을 져주십사 하고 이번에 정개특위를 정개특위에. 통해서 네. 선거제 개혁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그것만이 사실은 대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혹은 우리 민주 진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네. 것을 꼭 역설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3일이죠. 정개특위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 특히 이제 다른 것 다 떠나서 기초 단위 같은 경우에는 소선구제 말고 중대선거구제로 좀 중대선거구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나 의결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19일 날 목요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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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뭐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다고 하던데 음.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긴 해요. 이거를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합의로 가는 게 맞는데 네네. 이 정개특위는 아시겠지만 여야 동수거든요. 음.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약간 이런 그런 차원이어서 시기죠. 네.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명남이지만 중대선거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음흠.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 태도를 보면 네.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서 안 받을 이번 것 같아요. 참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대선거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대선거구제도 중요하지만 그 광역의회 비례 의석 확대도 정말 중요한 광역의회. 과제입니다. 30% 진짜. 확대하는 예. 맞아요. 실제로 그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5인 선거구를 시범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5인 선거구에서 굉장히 많은 정당의 많은 그 후보자들이 이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 되었냐 아니었거든요. 그 5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4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은 민주당 당선. 한 명은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아, 그 제가 이제 여러 네. 토론회를 가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 4인 5인 선거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진영의 혹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근데 지금 예시가 없으니까 네. 사례가 없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선인데 비례의석 확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처럼 일당 1색의 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네.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맞아요. 고려를 해주셨으면 그렇군요. 좋겠어요. 그거랑 지구당 부활 문제까지 네, 같이 엮어서, 엮여 예. 있어서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바쁘십니다. 또 뭐 입장이 나왔는데요. 5.18 정신, 계엄 요건 등 개헌 노력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지난번에 맞아요. 국민투표법 바꿔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개헌 이번에 투표해야 된다. 이때 못 바꾸면 또 못 바꾼다. 39년 만이지만 이제 우리가 헌법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기본적으로 보유세 도입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보유세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하나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초선 의원들을 또. 또 불러서 네. 개헌- 초선 의원 바빠요. 네, 네, 바쁩니다.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네. 개헌 관련해서 세 예.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계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처음 시작과 끝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음.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18 정신을 네. 그 헌법 헌법 전문에 전문에 담아야 수록하는 된다. 거. 예. 세 번째는 지방 분권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을 담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인데 네.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네. 이 세 개는 너무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는 건데 음. 이게 또 개헌이다 보니 카운터 국민의힘에서. 파트너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담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무슨 성명만 결의문만 낭독했다고 그렇죠. 끝나는 맞아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탈륜을 못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 자기들이 말로는 탈륜을 하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모든 건건이 어떤 탈륜을 하기 위한 네. 액션에는 다 지금 불참하고 있잖아요. 이건 맞아요. 탈륜이 아니에요. 네. 이 세력은 진짜 음. 대한민국에서 이 개헌론이라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네. 혹은 또 다른 계엄을 예. 방치하는 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어. 이거를 네. 분명히 반대를 하고 할 건데 예. 개헌이라는 이 테마 자체를 음흠. 꺼내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게 음. 이게 선거에 도움 될까? 음. 막 이런 우려는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근데 왠지 대통령이 나서셔가지고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한 믿음, 강력한 믿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재명 대통령의 취미가 어려운 숙제를 잘 하신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맞아요. 자꾸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개헌은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맞아요, 맞아요. 일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거를 거죠. 맨날 네. 미루고 그렇습니다.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언제 지금 하냐고. 언제 하냐고 그러면 네. 그때는 언제냐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39년입니다. 87년 그럼요. 유월항쟁 이후로. 이후로 헌법 바꾸고 직선제 쟁취했잖아요. 네.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럼요. 직선제 쟁취. 이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된 게 없어요. 그때 아무도 된 게 없이 39년인데 지금 보면 맞아요. 검찰의 영장 청구권만 하더라도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데 토대가 된 거 아닙니까? 헌법에 이런 걸 넣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문제 그렇죠. 이번에 얼마나 시끄럽게 논쟁이 됐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권력구조 개편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논의할 거 많지만 막 논쟁적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은 것만. 싹 네. 빼고 네.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것만. 요 네.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과거에 동의를 해온 의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개헌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금만 늦어져도 굉장히 성을 내는 게 아유. 지금의 현명한 소비자들인데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 헌법 질서도 시대와 공간, 시간과 공간에 맞춰서 시대 정신에 업데이트가, 맞아요. 예, 되어야 삐삐도 되잖아요. 없던 시절에 말씀 예. 그 맞습니다. 시대 정신에 맞춰서 또 치열한 토론과 노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개헌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개헌 토론회 같은 데 가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 학계에서 말씀하시는 개헌 방향성 그리고 내용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랑 너무 괴리가 있다는 게 네. 많이 느꼈거든요. 음흠. 실제로 이 개헌을 하는 주체는 정치권이고 그 시민들의 의사를 시민들의 총의를 모은 정치권인데 학계의 의견과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게 이 개헌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개헌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네. 개헌의 효용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네. 다음 개헌은
조금 더 쉽게 좀 더 무거운 의제를 가지고 개헌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87년에서 그냥 멈췄으면 안 됐던 거였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헌이라는 거는 정말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의제였구나. 예. 이런 거를 시민들의 삶에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그 어떻게 뭐 쉬운 거부터 예. 네, 쉬운 합의될 수 있는 거부터. 거. 포인트 네. 개헌 이거 꼭 해야 이거 돼요.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자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쉬운 거 빨리빨리 해버리고 어. 어려운 거 시간 걸리더라도 토론하면 된다. 예. 쉬운 거 빨리빨리. 예. 네네. 선의 훈한.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워딩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거 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한번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고 그렇죠. 주장을 했던 맞아요. 것이 기억이 맞습니다. 같이 나는데 나오면 됩니다. 한꺼번에 네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네. 국회의장께서 11.6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를 그렇죠. 하셔서 네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합의가 될 야당이 거라 요구하는 생각합니다.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당연히. 그럼요. 아 네. 3.15 이거 얼마나 그럼요. 예, 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열사가 떴을 때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최초의 유혈 민주화 맞습니다. 운동의 출발이 아닌가. 맞아요. 부마 항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세 분 진짜 영남 스페셜 합이 잘 맞으시네요. 너무 아니 재밌었어요. 울산 선거는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아, 우리 대구 얘기 다 하다가 지금 울산 얘기 못했어 지금. 울산 얘기 하지만 안 대구입니다. 아유 이럴 아니 이렇게 송구할 때가 아니 지금 울산 얘기합시다. 김대선 의원은 본인 후보가 아닌데 거의 후보야지. 야 궁금합니다. 울산이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그 민주당 경선 지역 중에는 제일 먼저 아마 후보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부터 경선이 들어가고요. 18, 19, 20일. 네. 그래서 50%못 넘으면 결선 투표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오. 그렇게 해서 아마 단수 지역 말고 그 경선 지역 중에는 네. 가장 먼저 후보가 아마 예.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치열합니다. 주자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누가 유리하다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울산 지역에서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서 보시는지. 울산은 그 이렇게 좀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그 진보 연대 진보연대 네. 예. 단일화 문제가 단일화. 있거든요. 아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진보당과의 단일화.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그 진보당 후보가 나와 있는데 예.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와서 오. 네, 지금 뭐 적게는 뭐 7%, 8%, 뭐 10%까지 나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의 단일화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단일화는 필요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충분 조건이지.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충분 조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네. 부분이 그렇군요. 울산에 남아 있다. 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울산 스페셜로 좀 현장 라이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예, 어떤 후보가 나올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사실 동네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또 전략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직접 여러분들께 정치의 속살을 다 보여드리려고 마련한 기획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저는 됐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보기 싫 재밌었어요. 정도로 네. 너무 재밌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부터 할까요? 비주얼 넘겼습니다. 비주얼 넘겼어요? 네네네. 대구부터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장윤선의 취재 팬이죠.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유세한다, 유세. 대구 중구청장 출마 예정자로 지금 나서게 되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기초의원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의 대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대구에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곁을 못 내주겠다는 그런 대구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갈망하는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의 효용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바로 지금 대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대구의 미래를 열
중구에서 제가 한번 크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마중물만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는 지워야 할 곳이 아니고 선거는 더 많은 색칠을 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대구 중구와 대구 그리고 대구 민주당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젊은 정치인. 아유 네. 쩌렁쩌렁해요 어우,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부산인 어제 기초단체장 음.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 지역 8군데, 경선 지역 4군데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단수 지역으로 발표가 되어서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선거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전재수 후보가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다닐 텐데요. 오.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네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네. 자, 네. 전재수 지우고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가. 네. 이제 진짜로 그 승부를 벌여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잘하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네. 저 울산도 이제 기초단체장 단수 부분 오늘 그 제가 울산 또 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공간이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단수 지역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 울산 시장 경선은 뭐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득표율이 대선 때 가장 높았던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이 부산보다 2% 정도 높고 맞아요. 경남보다 2% 정도 높은데 오. 그래서 울산이 그 역할을 해야지 저는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이 이겨야지 민주당의 승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전 바로미터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 대구. 같이 네네네. 꼭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준 화이팅. 서운숙 후보는 구청장 나오시는군요. 꼭 당선되세요. 서운숙 화이팅.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부울경. 부울경 화이팅. 대구도 화이팅. 예. 뭐 부울경에 감사합니다.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대구에서 그리고 또 부산에서 KTX로 또 서울 네. 여의도까지 와주신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또 팔도판세 분석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